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 산업들이 갈팡질팡 갈 길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을 내놓는 시장조사 회사나 컨설팅 회사도 제각기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보면은 작년에 전 세계 신차 판매는 8,860만 대, 재작년에 비해서 2% 증가했습니다. 근래 들어 21세기 들어서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는 2017년 9,450만 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데이터라고 LMC 오토모티브를 합병한 시장조사 회사가 영국 회사입니다. 내년에 올해 신차 판매를 9,160만 대, 작년보다 약 3.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측이고요. 그렇다면은 각기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겠냐에 대해서 제가 뭐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했는데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팩트를 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는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르세데스 벤츠는 뭐 아시다시피 BMW하고 가장 직접적인 경쟁 브랜드고 같은 독일 회사죠. 아우디도 같이 독일 3사라고 흔히 말하지만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방향성이 다릅니다. 일전 지금 실적을 발표하면 2024년 메르세데스 벤츠는 중국 판매 부진 때문에 4% 감소해서 238만 대. 이 데이터는 사실은 정확치 않습니다. 내놓는 회사마다 시장조 회사마다 240만 대니 239만 대니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중간쯤에 있는 것을 저는 택했습니다. 그리고 메르세데스 벤츠 브랜드는 3% 감소해서 198만 대였고요. 배터리 전기차는 23% 감소하면 18만 대. 이제 여기서 BMW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BMW는 배터리 전기차가 이 13.5% 증가한 42만 대. 그 두 회사가 전기차 전략에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였고 그것이 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감소했고 매출도 4.5% 줄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는 2027년까지 생산 비용을 10% 절감하고 최대 50억 유로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렇다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 탄소 중립에 가장 앞장섰던 회사였습니다. 2019년에 앰비션 2030이라는 슬로건을 통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승용차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없애는 카본 뉴트럴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지금도 그 목표가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2030년부터 시장 조건이 허락하는 한 전기차만 팔겠다. 이제 그 단서, 시장 조건이 허락하는 한이라고 하는 단서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게 밀렸습니다. 볼보도 그렇고요. 제게되도록하고 레스트 마틴도 2039년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재앙, 탄소 중립을 하는 목적이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건데 이 기후재앙보다는 당장에 내 회사가 생사 여탈권을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받는 더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방향 전환을 했는데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게 아니고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일단은 내연기관차 집중 전략을 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지금 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 내용 중에서 2027년 말까지 내연기관차 19개 차, 전기차 17개 차, 여기서 전기차는 전동화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6개 차를 앞으로 2년 동안 출시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수익성 높은 차, 특히 고급차 분야의 전략을 높여서 이 대부분이 최고급 가격대 있잖아요. 이 고급차 전략을 더 강화하겠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델 라인업을 보면은 전기화로 간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을 짜는 게 수익성 중심 전략. 그러니까 여기 CFO인 하랄드 비렐님이 한 말을 지금 여기 써놓은 건데요. 차량 판매 대수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현실은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다시 말해서 수익성 중심 전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프리미엄 브랜드 말고 양산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중국 차를 중심으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어떤 모멘텀을 통해서 방향 전환이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벤츠는 글로벌 생산 전략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중국 생산을 강화한다. 이 중국 생산을 강화하는 것은 벤츠뿐만 아닙니다. 도요타도 이 상하이의 배터리 전기차 회사를 배터리 회사하고 같이 설립하기로 했죠. 100% 자체 투자로요. 그 대부분의 회사, 르노도 이제 중국의 R&D 회사에 새로 건립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가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더불어서 미국 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죠.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건데 이것도 그대로 다 미래를 보고 있죠. 트럼프 정권이 길어봐야 4년인데, 길어봐야가 아니라 4년 이제 안 남았죠. 4년짜리 대통령인데, 이 4년짜리 대통령이 할 게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버티고 나서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또 전환을 하겠습니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공장 생산량을 제한하는 건데, 공장 생산을 연간 30만 대로 줄이겠다는 건데, 독일의 인건비가 뭐 아시다시피 높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제품으로서 그들의 이 미래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팩트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GLC EV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GLC는 원래 2019년에 GLC를 EQC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개조 전기차를 만들었었는데 그것을 올해나 내년 사이에 차명을 다시 GLC로 바꿔서 출시한다. 이 차는 CLC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세단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이고 이 플랫폼은 MMA 플랫폼이죠. 모듈러 아키텍처 플랫폼인데 주행거리를 지금부터 훨씬 더 높여서 800km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절대 수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어떤 것이든 성능이든 주행거리든 뭐 최대 출력이든 절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죠. 그리고 벤 사업 전략도 지금 또 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전기 벤을 위한 플랫폼이 벤 EA라고 있는데 벤 CEA라고 하는 내연기관 벤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두 플랫폼 간 70%의 부품을 공유하겠다. 그러니까 요새 우리 플랫폼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플랫폼은 결국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수단입니다. 이 수단을 더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팩트는 작년에 그래도 메르세데스 벤츠는 미국에서 긍정적인 판매를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9% 증가한 32만 4천 대. 그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470%나 증가해서 굉장히 높은 그 실적을 보였죠. 이렇게 세상에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 고급차 성장률이 52%.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부진했던 것을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상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나마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것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이제 데이터로는 2027년까지 36개 신차를 출시한다 그러는데 그중에서 이제 올해 내놓을 CLA EV 이게 굉장히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심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모델이고요. 또 올해 안에 역시 E클래스 배터리 전기차 출시한다. 그리고 내년에 S클래스의 그 업그레이드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놓는다. 그리고 AMG 신모델을 출시한다. 뭐 이런 순서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LA EV는 주행 거리를 10분 충전으로 최대 1270km 주행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또 충전 속도도 15분 만에 400km 주행 가능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은 MBOS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체를 탑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주목을 끄는 내용입니다. 올해 이 CLA는 봄에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연말부터 고객에게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내연기관 집중, 전기차 혁신, 글로벌 생산 공급, 조정, 고급화 전략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겠다라고 했던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중요한 것은 당장에는 수익성이 중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내연기관에 집중하고 고급화 전략을 쓰겠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는 마이바흐라든가 S클래스, AMG 이런 고가 모델들에서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힘을 쏟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오늘은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를 짚어봤는데요. 지금 각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의 압박에 밀려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고 다양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은 그렇겠구나. 과거에도 그랬었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품력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게 양산 브랜드든 뭐 프리미엄 브랜드든 중국산 차에게 이겨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중국산 차는 스마트카라는 이름으로 저 차 판매를 놀리고 있고, 지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해오던 주행성을 중시한, 마무리를 중시한, 셋이나 플랫폼을 중시한 그런 쪽에서의 기술력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BYD에서 봤듯이 스마트카 분야, 그러니까 ADAS 분야,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앞서 있지만 자동차 자체의 차 만들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 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들이 더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다가 그들은 거대한 시장과 가격을 무기로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을 감당해낼 재간이 있는가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게 던지는 제 질문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